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어려워지는 걸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이 생기면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조금씩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셈입니다. 그냥 수위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 손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자식, 사업, 돈 얘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들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가끔 만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이 불편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친구가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내세우면서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혼자가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새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를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고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타인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선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잠도 더 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2-3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편한 상황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됩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둘 때 적절한 거리를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치고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곧다시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의 궁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만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기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워 성가신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던 부자이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혜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님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어려워지는 걸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이 생기면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조금씩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셈입니다. 그냥 수위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 손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자식, 사업, 돈 얘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들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가끔 만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이 불편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친구가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내세우면서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혼자가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새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를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고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타인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선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잠도 더 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2-3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편한 상황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됩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둘 때 적절한 거리를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치고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곧다시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의 궁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만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워 성가신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던 부자이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혜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님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어려워지는 걸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이 생기면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조금씩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셈입니다. 그냥 수위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 손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자식, 사업, 돈 얘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들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가끔 만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이 불편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친구가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내세우면서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혼자가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새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를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고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타인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선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잠도 더 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2-3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편한 상황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됩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둘 때 적절한 거리를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치고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곧다시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의 궁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만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워 성가신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던 부자이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혜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님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어려워지는 걸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이 생기면서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조금씩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대일수록 급속하게 멀어지다가 자연스레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셈입니다. 그냥 수위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 손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혼자인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혹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친구를 만나면 자식, 사업, 돈 얘기 등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친구와 헤어질 때 왠지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점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굳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친구를 만나느니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멀리한다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가족이 지켜줍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절대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친구를 다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자기 자랑만 들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라면 가끔 만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거나 만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레 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지인들이 불편해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가치관이 무척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친구가 싫어지며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성격 못 고친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 내재되어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너무 과하게 내세우면서 싸움만 일으키기 때문에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봐야 속만 답답할 뿐이기에 혼자가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를 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까지 불행해지기 바라는 모습들을 보면 나이값을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생활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 등 생활 환경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테니 관련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할 얘기가 줄어들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곳이 서로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사실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좋다면 친구를 만나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는 지루해지거나 원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굳이 내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는 이름으로 맞춰주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들이 어느새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만남을 조금씩 줄이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남성의 경우 친구를 만나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무한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는 관계는 자연의 순리이고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해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는데 사용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를 찾지만 혼자서도 잘 즐기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 없어도 씩씩하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결국에는 많아야 한두 명 정도의 친구만 남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 없이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들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타인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거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앞선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친구가 없어도 하루하루 바쁘게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할 게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챙기느라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뒤로 미뤘다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남은 인생을 설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여서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혼자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잠도 더 잘 오고 피로감이 낮아짐은 물론 심장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맛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더욱 감사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쓴다고 해서 거창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 두세 가지 정도만 그냥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도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불편한 상황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됩니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입니다.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면서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뚫을 때 적절한 거리를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치고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곧다시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됩니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의 궁핍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만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기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워 성가신 것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던 부자이든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혜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님에게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